서부 영화 웨스턴 아카데미 작품상을 놓친 10편의 사연을 알아보자. 서부 영화 웨스턴 장르가 오스카상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다. 일부 웨스턴 명작은 비서부 영화에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남겨주어야 하는 패배를 당한다. 1. 물론 일부 웨스턴은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비서부 영화에 비하면 매우 드문 사례이다. 2. 웨스턴 장르 영화는 작품상을 놓고 최종 우열을 가릴 때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작품에 밀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 3. 웨스턴은 작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우수성에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힘겨운 우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 수치를 놓고 판단했을 때 아카데미 어워드는 웨스턴 장르에 대해 그리 호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웨스턴 명작이라고 칭송받은 작품이 막판에 비웨스턴 영화에게 밀려 작품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SF나 호러와 마찬가지로 웨스턴 장르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웨스턴 장르가 할리우드의 제작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도 이 장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본심 후보에 지명받는 것도 지극히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도 웨스턴 장르가 오스카 상을 수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설정은 아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서부 장르 신화를 훌륭하게 해체한 영화 용서 받지 못한 자와 코엔 형제가 암울한 뉴 웨스턴을 표방하고 공개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과 같은 일부 서부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여받는다. 그러나 서부 영화의 오스카 수상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작품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서부극이 아카데미의 친화적인 장르에게 수상 직전에 패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비평가와 관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지만 최종 순간에 작품상을 넘겨주어야 했던 웨스턴 걸작 10편의 사연을 되돌아본다. 10. 하이눈 1953년 지상 최대의 쇼에게 패배. 10개 등 성서 극화 전문 감독으로 명성을 드높였던 세실비 드밀 감독. 그가 액션 오락극으로 공개했던 것이 지상 최대의 쇼이다. 195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게리 쿠퍼의 하이눈을 제압하고 작품상을 차지한다. 지상 최대의 쇼는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드라마 파벨만스에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열차 충돌 장면을 재현한 것처럼 시종 볼거리가 풍부한 스펙터클 모험극이다. 하이눈은 보안관 윌 케인이 자신에게 복수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악의 무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다소 가슴 아픈 주제를 탐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9. 장고 분노의 추격자 2013년 아르고에게 패배. 2013년 오스카 시상식 영화 재능꾼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는 벤 애플렉이 주연, 감독한 아르고에게 작품상을 넘겨주게 된다. 아르고는 사랑스러운 유머 감각을 드러내준 훌륭한 정치 스릴러이다. 반면 장고 분노의 추격자에서 타란티노는 스파게티 웨스턴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정에서 오페라를 감상하는 듯한 폭력성과 비열한 악당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설정을 통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측면인 노예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꼬집어주고 있다. 타란티노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시도했던 피해 복수를 삽입시켜 노예제도의 추악함과 비인간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가 악명 높은 총잡이가 된다. 흑인 아내가 갇혀있어 육체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대형 농장을 급습해 백인 농장주에게 응징을 시도한다는 스릴 넘치는 복수 환타지를 들려주고 있다. 8. 자이언트 1957년 80일간의 세계 일주에게 패배. 마이클 앤더슨이 각색한 80일간의 세계 일주 1957년 조지 스티븐스의 서사 서부극 자이언트를 제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여받는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전 세계 주요 풍물을 통해 상영 시간 내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반면 자이언트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는 텍사스 소목장주에 대한 장대한 사연을 담아 전형적인 미국 서사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이언트에는 오스카 심사위원들이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는 노골적인 낭만주의가 담겨져 있다는 여론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7. 서부 개척사 1964년 톰 존스에게 패배. 토니 리차드슨 감독의 톰 존스는 196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거대한 서부 서사시 서부 개척사를 따돌리고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다. 톰 존스는 훌륭하게 제작된 코미디 서부 개척사는 서부 장르 명장 존 포드가 헨리 해서웨이, 조지 마샬을 기용해서 옛 서부 시대의 역사를 재현한 야심작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비교한다면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경마 소재 영화 12스킷에게 패배한 것과 같은 반응이 제기됐다. 6. 더 브레이브 2011년 킹스 스피치에게 패배. 14세 소녀 매티 에일리 스타인펠드 아버지를 살해한 무법자 톰 체니조시 브롤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매티는 복수를 위해 젊은 시절 악명 높았던 연방 보안관 카그번 제프 브리지스를 고용한다. 술주정뱅이 카그번은 매티에게 심적 고통을 더해준다. 여기에 현상금을 노린 텍사스 특수경비대원 라 비프 맷 데이먼과 합류하게 된다. 무법자 톰 체니를 제거하기 위한 아슬아슬한 행보가 진행된다. 톰 후퍼 감독의 킹스 스피치는 2011년 코엔 형제가 1969년 존 웨인의 정통 서부가 진정한 용기 리메이크 버전을 제압하고 작품상을 차지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선동과 히틀러에 대항했던 말더듬이 영국 왕의 실화를 다룬 킹스 스피치. 말더듬 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연설가로 한골 탈퇴하는 과정을 담아 작품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영화이다. 이에 견주어 더 브레이브도 코엔 형제가 원작 주인공인 14세 매티 로스에 대한 심리적 행태에 집중시켜 독특한 관점의 서부극을 제시해 눈길을 끌어낸다. 특히 서부극이 멸종되고 있던 시기에 촬영 감독 로저 디킨스가 펼쳐 보이고 있는 감성적인 영상 화면은 웨스턴 장르에 대한 경외감을 전달해 주었다는 찬사를 받아낸다. 5. 역마차 1940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게 패배. 빅터 플레밍 감독의 로맨틱 서사 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40년 오스카 시상식장에서 존 포드 정통 서부극 역마차를 제치고 작품상을 가져간다. 바람과 함께는 노예제도와 성폭행을 미화하고 있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역마차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시종일관 야만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아킬레스건 때문에 두 영화는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전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역마차는 섬세하고 훨씬 더 엄격하게 편집된 영화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시 중요한 영화이고 최초의 블록버스터 흥행작 중 하나이다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작품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역마차는 지금도 전형적인 미국 서부 장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브로크백 마운틴 2006년 크래쉬에게 패배. 방송국 프로듀서 제임스 발라드 아내 캐서린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탐닉하고 있다. 부부가 합의 하에 불륜을 자행한다. 외도한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다. 아내의 소개로 광신 집단을 이끌고 있는 본을 만난다. 속도와 충돌을 성적인 쾌락과 결합시키려는 본. 제임스와 캐서린을 유혹해 자동차 충돌과 비정상적인 섹스에 탐닉하도록 유인한다. 폴 해기스 감독의 크래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LA 거주 시민들이 인종, 상실, 구원 문제를 놓고 벌이는 억압과 욕망의 관계라는 거창한 주제를 내걸고 상영됐다. 일반 관객들은 난해하고 충격적인 성적 행각을 담은 영화라는 반응을 받았다. 일반의 예상을 깨고 이안 감독의 동성애 소재 서부극 브로크백 마운틴을 제치고 작품상에 호명된다. 수상 직후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오스카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를 불러일으켰다는 탐탐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크래쉬와 브로크백은 소외된 공동체가 직면한 편견을 소재로 택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풀이를 받았다. 크래쉬는 인종차별은 나쁘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관객들의 태도를 질타했다는 풀이를 받는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사회가 함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에 사랑에 빠진 두 동성 남자에 대한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반응을 얻는다. 3.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1949년 햄릿에게 패배. 1920년대 멕시코. 일자리를 찾고 있던 불운한 미국인 2명. 늙은 채굴자를 설득해서 시에라 마드레 산맥에 매장되어 있다는 금 채굴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별다른 욕심이 없었지만 산에서 채취하는 사금의 양이 많아 질수록 탐욕심이 발동해 서로의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 존 휴스턴 감독의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셰익스피어 비극을 극화한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빼앗긴다. 정통파 연기자 올리비에가 햄릿 타이틀을 맡아 잊을 수 없는 명연기를 선보여 갈채를 받는다. 시에라 마드레는 3명의 남자가 사금을 채내면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한 명이 자신의 공정한 목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탐욕에 빠진다. 서서히 주변 동료들을 배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제어할 수 없는 탐욕과 물질적 집착을 세밀하게 묘사해 갈채를 받아낸다.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은 편집증에 대한 놀라운 영화적 묘사를 담고 있으며 완벽한 영화의 전형을 제시해 주었다는 호평을 얻어낸다. 내일을 향해 쏴라. 1970년 미드나잇 카우보이에게 패배. 버치와 선댄스는 홀 인 더 월 갱단원이다. 버치는 아이디어맨, 선댄스는 절도 행각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부는 서서히 문명화되고 있다. 부치와 선댄스가 현금을 운송하는 기차를 너무 자주 강탈하게 되자 특수부대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한다. 추격을 당하면서 두 사람은 바위를 넘고 마을을 지나고 강을 건너게 된다. 공권력이 지근거리로 포위해온다. 부치는 볼리비아로 가자는 말을 던지면서 지근거리에 있는 공권력과 목숨을 건 일전을 벌이게 된다. 조지 로이 힐의 실존 인물을 다룬 서부극 내일을 향해 쏴라는 서부 장르의 상업성을 입증시켰지만 존 슐레진저 감독의 미드나잇 카우보이에게 작품상 영예를 넘겨주게 된다.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유한 부인들에게 육체적 향응을 제공하는 남창의 거칠고 참혹한 삶을 묘사해주고 있다. 내일을 향해 쏴라는 가벼운 태도로 감상할 수 있는 웨스턴 버디 무디이다. 윌리엄 골드맨이 구성한 시나리오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무법자들의 이야기를 위해 웨스턴 장르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비율을 펼쳐주고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가장 어두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에 트로피를 주어왔던 아카데미의 전형적인 시상 관행에 따라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승자로 호명됐다는 진단을 받는다. 1. 쉐인 1954년 지상에서 영원으로에게 패배. 1880년대 와이오밍주 세파에 지쳐있는 총잡이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어린 아들과 농가 가족과 친구가 된다. 이후 좀 더 조용한 삶을 꿈꾸기 시작하지만 마을을 위협하는 무법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조지 스티븐스가 알란 라드를 기용해 선보인 낭만적 분위기의 서부극이 쉐인이다. 서부 악당들을 모두 제압하고 호련히 마을을 떠나는 총잡이 쉐인을 향해 돌아와 쉐인이라고 외치는 소년 조이 브랜든 드 와일드의 행동이 서부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는 진주만의 역사와 상징적인 할리우드 러브 스토리를 결합한 감동적인 전쟁 로맨스로 기억되고 있다. 쉐인은 서부극을 초월해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폭력과 인간 본성에 관한 메시지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신화라는 호평을 얻어낸다. 로얄 그리그가 펼쳐놓은 감성적인 카메라 테크닉과 빅터 영이 들려주는 낭만적인 배경 선율은 서부 총잡이의 표본으로 각인된다. 쉐인의 캐릭터는 고전적인 할리우드 영웅이자 방아쇠를 당기는 영웅들이 고민하는 심리를 탐구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쉐인을 제압한 지상에서 영원으로는 프레드 진네만이 제공하고 있는 전쟁 로맨스 극이다. 2차 대전 와중인 1941년 미국 하와이주 미 육군 기지에서 군인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직속 상관 아내 카렌 데보라 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사 밀튼 버트 랭카스터 두 사람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하와이 백사장에서 뜨거운 키스를 교환하는 장면이 시대를 초월해 회자되고 있다.